네, 다음은 조금 복잡한 사칙연산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난 시간에는 간단하게 A의 10, B의 20 이렇게 값이 있었을 때 사칙연산 중에 하나죠. 더하기, 곱하기, 나누기, 빼기. 그 중에 이제 더하기만 한번 해봤던 걸로 기억합니다. 10 더하기 20을 해서 32 값이 나오게 되는 그런 과정을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자, 변수 사용 예제, 그러니까 좀 복잡한 사칙 연산인데요. 변수 사용 예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테자에 하나하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테자 카운트는 0. 이거는 이제 카운트에 값에 0을 넣어라. 뭐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char의 letter는 뭡니까? 이거 작은 따옴표 A 작은 따옴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건 문자형이 되겠죠. 이 문자형에 이름을 레터고 A라고 하는 값을 넣어라. 여기서 한자만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자, 더블 D는 123.45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더블형 실수를 만들고 값에 123.45를 넣어라. 자, 불린입니다. 불린은 그 FALSE, TRUE 뭐 둘 중에 값밖에는 넣을 수 없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불린의 해피는 FALSE 불린형이고 이름은 뭐 해피 그 다음에 값은 뭐 false라 FALS라고 하는 것을 넣었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플로트 한 칸 떼고 x는 4.1f 그러니까 플로트인 경우에는 f를 써준다 뭐 이렇게 아까 설명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플로트형 그 실수 변수죠. x를 하나 만들었고요. 그 안에 4.1.f를 넣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플로트 y 이것은 플로트형 변수 이름이 y인 것이죠. 이걸 뭐 선언만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선언한 y에다가 y는 x 더하기 5.2f 이건 뭐냐면 그 x 값 4.1f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4.1f하고 5.2f를 더하게 되면 9.3f가 될 겁니다. 그래서 9.3f라고 하는 값을 y에다가 집어넣어라. 뭐 이렇게 이제 선언과 할당을 좀 나눠서 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예제는 더블로 z를 만들었고요. 는 x 곱하기 y 더하기 15.0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x 값 그대로 쓴다고 하면 4.1f 하고요. 그 다음에 y 값 9.3f 뭐 실수니까요. 직접 곱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곱하는 거에다가 그럼 또 실수가 나오겠죠. 거기에다가 15.01이라고 하는 값을 넣어서 그것을 Z에다가 대입해라. 뭐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타입의 그 기본형들 우리가 학습을 했고요. 예를 들어서 플로트하고 더블 중심으로 해서 더하기 하는 거, 그다음에 곱하기 하는 거 한번 해봤습니다. 자, 방금 전에 학습한 내용을 그 이클립스를 통해서 우리가 자바 코드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일 이름은 ex1_5로 우리가 정했고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그 방금 전에 설명한 그 코드 내용 그대로를 넣은 겁니다. 자, 마지막 세 줄이죠. 예, system.out.println 하면서 결과값을 한번 인쇄를 해본 겁니다. 변수 타입별 테스트 그냥 설명문이고요. 자, 두 번째 프린트 라인 보시면 count 더하기 여기 스페이스를 하나 넣은 겁니다. 그 다음에 letter 더하기 스페이스 더하기 happy 즉 count letter happy 값을 한번 출력해봐라 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count는 아까 0이었었죠. 그러니까 0이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letter는 뭡니까? A 문자 A였었고 happy는 false 값이 나오게 되겠네요. 예. 자, 그 다음에 system.out.println에 x 한 칸 떼고 y 한 칸 떼고 z x, y, z 값을 넣고 싶다. 그래서 아까 했었죠. x는 4.1 f y는 4.1에다가 5.2 됐으니까 9.3 f z는 그 두 개 값을 곱하는 거에다가 15.01을 하니까 뭐 또 다른 값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요거를 코딩을 하시고요. 우리 이클립스를 통해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클립스를 통해서 코드를 입력하고 실행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뭐
제대로 나온 것 같습니다. 홍길동 변수 타입별 테스트 뭐 0 뭐 이렇게 해서 숫자가 좀 복잡하긴 하지만 결과값이 나온 것을 여러분이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이제 오버플로우라고 하는 것하고요, 형변환이라고 하는 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좀 설명하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변수 첫 번째 시간에서도 간략하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내용을 좀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밥그릇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그릇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밥그릇은 좀 비어 있고요. 이제 국그릇에는 이제 콩나물국이 있다고 생각을 우리가 이제 가정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상식선에서 밥그릇보다는 국그릇이 더 크다라고 이제 우리가 가정을 한 겁니다. 그랬을 때 밥그릇에 있는, 그러니까 국그릇에 있는 콩나물국을 밥그릇에다가 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넘치겠죠. 이 넘치는 현상을 우리가 오버플로우라고 합니다. 즉, 국 크기가 커서 큰 국그릇에 넣어야 될 국을 비교적 작은 그 밥그릇에 넣게 되면 당연히 넘치겠죠. 이 넘치는 것을 우리가 오버플로우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강제적 형변환이라고 하는 거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타입을 앞에다 써주면, 변수명 앞에 가로 열고 타입 가로 닫고 이걸 써주게 되면 형태를 변형을 시킬 수 있는 겁니다. 바로 B가 원래 뭐가 있었던지 간에, 예를 들어서 뭐 정수형, 그러니까 실수형을 정수형으로 바꾼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강제적으로 형변환을 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나중에 예제를 가지고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이널을 이용을 해서 뭐 첫 번째 시간에 설명을 하긴 했습니다만 예제가 이제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파이널을 이용을 해서 변수를 상수처럼 만들 수 있다. 앞에 예제가 있네요. 그러니까 인테자 한 칸 떼고 int 언더스코어 max는 2147 어쩌고저쩌고, 이게 최고 그 인테자에 쓸 수 있는 최고 큰 값이죠. 21억 어쩌고, 이 제일 큰 값입니다. 값을 넣을 수 있죠. 자, 여기가 이제 그 클래스의 그 변수로 쓰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태릭으로 쓰는 거고요. 스태릭 앞에다가 파이널을 씀으로 해서 int max라고 하는 변수에는 2147, 483647 이외의 값은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위에 설명했던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한번 코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널에 스태릭 인테자 max는 2147, 483647, 이게 이제 정수로 넣을 수 있는 가장 큰 값이라고 방금 전에 설명을 드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합니다. 인테자 a는 하고 여기에다가 이제 값을 넣는데 넣는 값에 2를 더한 겁니다. 즉 인테자 맥스 값에다가 2를 넣어서 a에다 넣어라. 그러면 그 a 변수는 인테자 타입이기 때문에 2147, 4836, 47 까지만 넣는 거죠. 그래서 2를 더한 값, 즉 2147, 48, 3648 값은 저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버플로우가 생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예제입니다. 플로트 b는 10.3 실수값을 하나 넣은 거죠. f. 여기 이제 세미콜론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테자 c는 이제 강제 변환을 한 겁니다. 가로 열고 인테자 가로 닫고 b. 아까 b가 플로트였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플로트에 형변환, 강제 형변환을 하게 되면 10.3인데 뒤에 있는 값은 잘라져 나가고 10이라고 하는 값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10을 인테자 c에다가 넣는 거죠. 예. 자, 다시 변수 d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인테자 d는 인테자에 b에다가 0.5를 더한 값을 강제 형변환을 해라.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반올림이 되겠죠. 예. 10.3에 0.5를 더하게 되면 10.8이 됩니다. 10.8, 그죠? 예, 10.8에 강제 형변환을 하니까 그래도 현재는 이제
12라고 하는 값이 D로 나오겠네요. 자, 롱으로 바꿔왔습니다. 이번에는 아까 있었던 인테자 맥스라고 하는 값 2147483647이 인테자인데 요거를 롱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롱이라고 쓰고요. 강제 형변을 하고 2를 더하게 되면 2147483648 이라고 하는 값을 롱 변수인 D에다가 저장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컨셉이 되겠습니다. 자, 해당 코드를 가지고 우리 이클립스에서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ex1 언더스코어 6.java로 저장하시면 되고요. 방금 설명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예, 첫 번째 파이널 스태틱 인테자 맥스는 정수 최대값 넣었고요. 그 다음에 메인 함수 안에 홍길동 써줬고요. 1 더하고 오버프로 발생한다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좀 보여줬고요. 플로트 값 해서 넣고요. 그 다음에 강제 형변환 했고, 형변환 값이 어떻게 나왔는지 인쇄하는 명령어, 그 다음에 형변환을 이용한 반올림, 원래 값에 강제 형변환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그 정수 최대값에다 1을 더할 때 강제 형변환을 통해서 롱으로 바꾼 거죠. 그래서 롱 2라고 하는 변수에 롱 값으로 이제 선언을 한 다음에 그 값을 넣어라.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설명문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행하면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보시면 제대로 나온 걸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제 오버플로 발생한 것도 있고요, 형변한 것도 있고, 반올림한 것도 있고, 뭐 다 나오네요. 예, 반올림이 됐네요. 예. 그래서 뭐 결과값이 나왔으니까 여러분 한번 실행해 보시고 테스팅 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변수의 그 테마는 변수를 인쇄할 때 우리가 포맷이라고 하는 걸 넣는 겁니다. 형식이죠. 예, 형식을 넣어서 값을 인쇄할 수 있도록, 정수면 정수값만 입력하는 게 아니고 특정한 형식에 따라서 출력할 수 있도록 이 C 언어, C++ 언어에서 우리가 봐왔던 그런 포맷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 이런 것들 좀 추가가 되어 있다. 상식선에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맷과 동일하고요. 예를 들어서 문자열 같은 경우에 프린티프 뭐 대한민국 하면 뭐 이렇게 나오겠죠. 상수 같은 경우에 프린티프 하고 포맷을 앞에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 뭡니까 이게 대괄호 퍼센트 010D 뭐 이런 식으로 하면 10자리로 하라는 얘기죠. 예, 디지트를 10자리로 해서 앞에 빈 거는 0으로 채워라.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10이다 그러면 뒤에 10이라고 쓰고 앞에는 10자리, 그러니까 나머지 8자리는 전부 0으로 채워라.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변수 같은 경우에도 float x는 10.5f 하고 print f하고 퍼센트 3.1f 이건 뭐냐면 x에 들어있는 값을 전체 세 자리로 잡고 그 뭡니까 소수점을 한 자리만 해라. 즉 10.5인 경우에 10.5 이렇게 좀 형식을 갖춰서 인쇄를 해라. 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해당 내용을 그 표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서식 문자하고 우리가 이제 특수 문자라고 하는데요. 서식 문자 같은 경우에는 %d 요거는 이제 그 10진수 정수를 만드는 거 아까 설명 한번 했었죠. 그 다음에 8진수로 하는 것은 %하고 5입니다. 옥타곤에 아마 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6진수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의 x, 실수로 하고 싶다 이거 포맷을 %f 2표기법 10의 몇 승이다 이거가 2표기법이죠. %e 문자인 경우에는 캐릭터니까 c %c 그다음에 불리언 같은 경우에는 %의 b 문자열 같은 경우에는 %의 s 스트링이니까 뭐 이렇게 하시면 서식 문자에 대해서 우리가 포맷을 만들 수 있다. 자, 특수 문자도 넣을 수 있습니다. %n 하면 이거는 이제 next line 뭐 줄바꿈이 되겠죠. 그 다음에 %%를 쓰게 되면 진짜로 퍼센트 문자를 인쇄하고 싶을 때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방금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코드를 하나 만들어 본 겁니다. 예. 해서 보시고 그대로 한번 입력을 해 보시면
그 포맷에 따라서 값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시고 실습하시면 됩니다. 네, 조금 형태가 이상하긴 한데요. 이거 이제 그 코드하고 결과값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그 보여지는 V기를 좀 바꾼 것에 불과하고요. 그 이클립스입니다. 예, 이클립스의 파일 이름은 ex1 언더스코어 7로 한 거고요. 앞에 있는 코드 내용을 그대로 넣고 실행을 했을 때 이제 오른쪽처럼 나오니까요. 예, 그걸 보시고 우리가 어떻게 포맷을 쓰는 경우에 포맷을 어떻게 만들 건가 한번 좀 고민해 보시라라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실습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뭐 좀 더 복잡한 사칙연산 2입니다. 2. 그래서 뭐 첫 번째 예제가 ASCII 코드, 저 ASCII를 ASCII라고 읽습니다. 예, ASCII 코드 기반의 CHAR 형을 캐릭터형이죠. 사용하여 A부터 Z까지, A부터 Z까지 한번 출력해봐라. 그러면 우리가 포문을 써서 for char i는 A, i는 Z보다 같거나 작다, I++ 해서 i를 인쇄를 하게 되면 그러면 A부터 Z까지 나오겠죠. 여러분이 그 반복문을 사실은 아직 배우지 않았습니다. 반복문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예제를 봐도 저게 무슨 말인가라고 이제 의문이 될 수 있는데요. 일단은 뭐 그대로 한번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선행적으로 학습해 보는 거죠. 예, 포문에 대해서. 그래서 시키는 대로 입력하고 결과값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자, 가끔 10진수를 8진수로 또는 뭐 16진수로 변환하는 그런 예제가 좀 많이 나오죠. 그래서 system.out.format이라고 하는 걸 써서 하면 되고요. 입력못으로 8진수인 경우에는 %5, 16진수일 때는 %x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8진수, 16진수는 제공을 하는데 이제 2진수가 제공이 안 되죠. 그래서 2진수로 이제 바꾸는 방식은 이제 아래쪽처럼 하면 되겠습니다. 자, 10진수를 2진수, 8진수, 16진수로 한번 바꿔보자.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경우에는 인테자의 to binary string, 인테자의 to octal string, 요거 이제 8진수입니다. 인테자의 to hex string, 요거 16진수입니다. 그래서 바이너리는 2진수고요. 옥탈은 8진수, 그 다음에 그 헥스는 16진수니까 그걸 이용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system.out.println의 2진수 integer.to binary string의 int var이다 라고 하면 그 인테저 값 int var에 들어있는 값을 우리가 바이너리 2진수로 만들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것은 포맷을 써서 %010d 뭐 이런 식으로 그 표현을 하라는 얘기죠. 그 결과값을. 그러면 이진수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진수를 10진수로 변환하는 방식, 뭐 또 이진수 또 스트링 중 서브 스트링을 사용하는 방식,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좀 보시고 간략하게 예제를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x1 언더스코어 8.java를 만들었고요. 방금 얘기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자바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대로 한번 좀 따라 해보시면 그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실행 결과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10진수 뭐 바꾸는 것들, ASCII 인쇄하는 것들, 뭐 진수 변환하는 것들 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요. 이걸 보시고 나중에 혹시 필요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수를 하면서 이렇게 좀 약간 좀 복잡한 것도 가르치긴 하고 있는데요. 예, 그렇게 썩 그 진수 변환하는 거 이외에는 그렇게 뭐 이렇게 하여튼 뭐 실습 차원에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좀 과제가 되겠습니다. 과제가 좀 몇 개 많이 나왔는데요. 여러분들 좀 보시고 요 과제는 좀 하시면 됩니다. 이제 원둘레 만드는 거 설명이 다 좀 나와 있죠. 설명을 보고 하시면 됩니다. 자, 원면적 구하는 거, 뭐 이런 것들, 뭐 파이 r 제곱,
뭐 힌트 다 나와 있으니까요. 예, 보고 원둘레 원면적 한번 구해 보십시오. 숙제인데 일단 코드 결과죠. 예, 한번 넣어봤습니다. 예, 반지름하고 그다음 면적 구하는 공식 그래서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참고를 좀 한번 해보시고요. 예, 참고용입니다. 예, 뭐 그대로 작성해도 뭐 코드를 제시하고 뭐 과제다라고 하는 거가 좀 약간 이상하긴 합니다만 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과제에 대한 결과가 나왔죠. 예, 원주율하고 면적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